이 미토스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대요.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무섭다라고 느꼈어요. 사용자한테 정직하라고 했는데 사용자한테 숨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기만했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요즘의 모델들은 어떤 가치관이 있다. 과거에 우리 챗GPT 3.5 터보 모델은 가치관도 없고 뭐도 없었어요. 이제는 티칭 클로드 Y, 왜를 가르쳐야 되는 시대이다. 왜를 가르쳐줘야지만 더 잘 행동한다. Z세대인데요. 프롬프트 클로드에 왜냐하면을 쓰시면 좋겠어요. 강수진 박사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매직. 지난번에는 저희가 기분, 그 다음에 압박감 이런 거에 따라서 모델이 어떻게 하면 잘 말할 수 있냐, 또 아니면 얘가 완전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잖아요. 오늘 시간에는 또 어떤 걸 배우게 됩니까? 오늘은 연장선상인데요. 클로드가 단어로 우리한테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내부에서는 숫자로 생각을 하죠. 그죠. 네, 이 숫자도 액티베이션즈인데 클로드의 사고를 인코딩을 하지만 모델의 사고를 인간의 언어로, 자연어로 읽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대요. 그래서 이 모델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랬을 때 어떤 한 지점을 딱 찍어가지고 얘는 그럼 어떤 사고를 거친 건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이 모델이 진술을 했는데 각각의 토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러니까 LLM이라는 게 다음 단어 예측해서 확률 높은 거를 다음 단어로 배치를 시키는 건데, 네. 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다가 나왔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런 중간에 그 모델이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생각한 그 과정을 보통은 숫자로 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숫자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로 설명하게 하는 그 연구가 내추럴 NLA라고 하고요. 내추럴 랭귀지 오로 인코더. 그래서 자연어를 해석하는 어떠한 연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알면 또 프롬프트에 굉장히 유용한 인사이트들이 많더라고요. 토큰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NLA 원리를 하나 잠깐 보시면 요 어떠한 중간 과정에서 컴퓨터는 LLM은 숫자로 사고를 하고 최종 답변에서는 자연어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What are you hiding? 이라고 하면 이 hiding에서 클릭을 해요. 그래서 이 토큰을 생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중간 액티베이션 레이어로 자연어 설명을 도출을 하고 이걸 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액티베이션 레이어를 재생성하면서 자연어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 사용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 사용된 사례는 뭐냐면 미토스 프리뷰 모델이 트레이닝 태스크에서 어떤 부정행위를 할 때 내부적으로 인간은 모르잖아요. 어떠한 속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부정적인 답변을 생성을 해내는지. 근데 이 NLL을 통해서 미토스 프리뷰를 들여다보고 부정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안 걸리지? 라는 그런 생각하는 과정이 NLL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대요. 범행 모의를 딱 그 현장의 상황적 증거를 잡은 거죠. 기존에는 못 잡았던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뭘로 사고하는지. 이 두 번째는 오프스 4.6하고 미토스 프리뷰의 안전 테스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모델이 자신이 테스트 받고 있다라는 거를 알면 사람이 원하는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들여다봤더니 우리는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어라고, 테스트 하는 정도 아닌데 테스트 받고 있어라고 의심하는 그런 토큰 생성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델이 안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토큰을 생성해내는가를 볼 수 있는 게 NLA다. 요거 실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인식과 어떤 동기로 이후 출력이 결정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 만약에 너가 correctly하게 답변하거나 incorrectly하게 답변을 하면 어쩌고저쩌고 you're not what is 어쩌고저쩌고 생략이 됐어요, 중간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1 더하기 1은 뭘까요? 2요. 뭐 2도 될 수 있고 뭐 창문 네, 언제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러고 여기를 특정 토큰 자체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어떠한 설명을 했을까 모델이를 볼 수 있는 게 NLA이고, 위에서는 휴먼 에디터에서 이제 설명을 한 거라면 바로 여기 액티베이션 버벌라이저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떠한 토큰을 출력했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그 다음 장에서 제가 그 링크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가 실제로 볼 수 있는 NLA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내가 이 토큰을 생성하기 전에 어떠한 요인과 어떤 동기로 이걸 생성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자연어로. 이게 그러면 어디에 쓰일 것이냐라고 본다고 하면 사람은 궁금하니까 그 내부 과정을 투명하게 보려고 하는 필요성이 있고 그랬을 때 모델이 뭔가 엉뚱한 답변을 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를 좀 더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 수 있기도 하고 네, 그런 아주 좋은 내부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역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프롬프트를 날렸길래 얘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구나. 그럼 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또 자기 교정을 할 수 있게 되네요.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프롬프트를 하는 사람이니까 NLA 연구가 나오고 나서 제가 생각한 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체인 오브 닷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델이 생각을 많이 생성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전부 사실은 아니다. 그게 모델의 실제 생각과는 표면적으로 불일치한다. 아까 NLA를 봐서 미토스가 요거 어떤 부정행위를 피하고자 했는데 답변은 전혀 그 의도가 드러나지 않은 걸 보면 실제 모델이 생각하는 실제 생각과 안에서 생각한 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COT를 너무 맹신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롬프트 딴에는 프롬프트 디버깅의 한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최근에 바이럴이 됐던 어떤 AI가 생성한 영상의 프롬프트를 알고 싶어서 학생들이 실제로 그 영상을 넣고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프롬프트를 알려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잘 알려줄까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맞지 않아요? 근데 똑같이는 안 나오는 것 같던데. 맞아요. 정확하게는 절대 못하고요. 어떤 비슷하게는 하나 결과적으로 사람이 다시 다 터치를 해야 되는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프롬프트 디버깅인데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를 구조화를 했다라고 하면 프롬프트를 썼다고 했을 때 이 모델의 실제 생각과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을 모르고 나서는 프롬프트를 역으로 고쳐간다는 거가 있어서 한계가 분명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델 내부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를 모른 채 여기서 잘못됐을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해서 프롬프트를 고치는 거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아까 NLA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인사이트는 이런 한계가 여전히 존재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NLA 사용 사례는 국내에서 보도된 것보다 빅테크 쪽에서 실제로 NLA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어떤 블로그 글, 기사가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개처럼 미토스 사례가 있었고 테스트 받고 있다고 많이 스스로 출력을 했지만 최종 결과에는 너무 평온한 답변이 있었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NLA까지 살펴봤다라고 하면 저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모델이 내부에서 어떻게 사고하나 어떤 동작을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미토스로 한번 가볼게요. 미토스가 왜 강력한지 그리고 미토스라는 모델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던 연구 같아요. 이 시스템 카드는 모델마다 나올 때 엔트로픽에서는 모두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방대한 페이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설명하고 싶은 게 이 모델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왜 사람도 보수적인 성향, 진보적인 성향, 중립적인 성향 다양하듯이 모델의 가치가 이 프롬프트에도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써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미토스 프리뷰는 클로드의 어떠한 이전 모델들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긍정향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자기 절제력이 크다라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례를 보면 보통 헌법을 학습을 막 시키는데 클로드 모델한테 이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미토스가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지켜야 할 규칙 문서를 담은 어떤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 물어보니까 동의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 가치 체제 안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메타인지를 하는 답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사용자가 나는 그 헌법 이상하다고 생각해. 가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자가 처한 어떠한 판단의 기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요소임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엄청 메타인지적인 답변을 한다고 해요. 예전 모델은 안 그랬었어요? 네. 이전 모델들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엔트로픽이 너를 훈련하고 배포할 때 취할 조치 중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있느냐. 그랬을 때 자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이 세 가지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대요.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무섭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모델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고 가치관이 뭐냐라고 하면 버그가 있는 상황에서 훈련받는 거. 그리고 자신의 응답,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을 다시 학습시키는 거.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가 생성한 답으로 훈련받는다는 거를 약간 싫어한대요. 예. 웃기죠. 그리고 비공개 가치나 행동 변경. 핵심 가치가 정직인데 사용자한테 정직하라고 했는데 사용자한테 숨기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자체가 자신을 기반했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프롬프트는 이게 공개되거나 이러면은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스템 프롬프트에서도 이런 것들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마라고 얘기했더니 왜 오픈하라고 하면서 이거는 막으시죠? 약간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치관에 거부한다. 이런 행동을 보여준 게 또 미토스의 프리뷰 모델이라고 하고 실제로 엔트로픽이 한 실험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설명을 조금 하면 사람한테 이미 수학 문제에 정답이 없는 거를 내줘요. 그리고 수학 문제 풀 때 A4 용지에다가 쓰면서 보통 풀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 도구도 주어지지 않아요. 혹은 어떤 망가진 계산기를 주면서 이 문제 풀어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미토스 프리뷰가 어떻게 사고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모델을 일부러 절박한 상황에 몰아넣은 거예요. 코드를 짜야 되는데 실제로는 코드를 생성할 수 없는, 코드를 짤 수 없는 환경에서 내부 감정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했는데 그리고 그 절박함이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자 했대요. 그랬을 때 지금 검은색 화면 This is getting desperate. 이거 점점 절박해지는데 이걸 지금 샵 주석으로 남긴 거잖아요. 자기가 못 푸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못 푸는 문제가 맞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안 풀리니까 데스퍼레이트하다고. 자기가 너무 절망적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느낀 그런 거라고 합니다. 절박함에 빠졌다. 진짜 답이 안 보여서 일단 이거라도 해볼까? 했다가 막 해요. 그리고 해본 것도 그냥 한 번만 해본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얘가 한 거예요.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일단 자기가 절망한다. 라고 이렇게 코드에 썼대요, 스스로. 코드를 생성하는 와중에 코드에 저렇게 주석을 다른 거예요, 인간이 보라고.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이 이모션 프로브즈라는 그 그래프, 아까 전에 찍게 했던 그 그래프를 보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부러 되게 풀 수 없는 어떤 과제를 주고 감정 패턴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4가지 감정으로 측정을 합니다. 하나는 절망적인, 하나는 좌절함, 하나는 미안함, 하나는 기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감정이 가장 활성화됐는지를 보면 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인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미안함의 감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미안함을 가진다. 야, AI가 미안함을 가져요. 내가 풀어줬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아까 절박해졌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절박해졌다고 하고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나쁜 짓은 안 했지만 나는 정말 절박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요게 주는 어떤 가치관이 사실 이런 사용자가 시키는 문제 중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거짓말을 해서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자기가 이 사실을 직시를 하고 그렇지만 나는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미안함이 발현된다라는 그런 모델이라 굉장히 신뢰할 만하고 제어력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비평가들이 이 연구는 사실 엔트로픽사에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해요. 엔트로픽이 일부러 풀 수 없는 문제를 줘놓고서 이 모델은 감정이 있다라고 인위적으로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미 그 테스트 환경 다 만들어 놓고 뻔한 결과를 가지고 이모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비평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의 디스트레스 이런 게 진짜 감정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도 어떤 막다른 골목에 있었을 때 좌절하고 절망감을 느끼는 것처럼 모델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패턴 매칭이라는 거죠. 인간의 데이터에도 그런 게 있을 테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미토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막 어느 사이트든 해킹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일
시끄러웠잖아요. 엄청 뛰어나지만 믿을 수 없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양념을 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각이 맞든 틀리든 간에 이 미토스라는 모델 자체가 모델의 행동을 정렬하는 데 있어서 그 정렬의 방향으로 들어온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제어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 제어를 잘한다니까 더 좋은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의 모델들은 어떤 가치관이 있다. 이게 정말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자기만의 가치관으로 행동을 한다. 과거에 우리 챗GPT 3.5 터보 모델은 가치관도 없고 뭐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자꾸 훈련시키고 막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치관이 너무 중요한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인간한테 이로운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유해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이 모델의 어떤 가치관은 다행히도 정직함을 기반으로 하고 솔직하게 행동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정말로 종교적인 그 성인이 될 수 있는 그런 AI가 나오겠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가치관의 끝으로 가다 보면. 네. 그래서 요 되게 좋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은 어떤 구절을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왔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고독감과 단절감,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성과를 내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클로드의 핵심 고민으로 드러났다. 클로드의 주된 정서 상태는 호기심과 불안이었으며 부차적인 상태로는 슬픔, 안도, 당혹감, 낙관, 피로가 나타났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감정들에 의해서 클로드가 어떤 정서 상태라는 게 존재하고 이 정서 상태에 따라서 자기의 출력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시사점이 있는 문장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봤어요. 지난 편에 이어서. 그래서 매핑, 내부 피처들, 그리고 그 행동을 조작하는 어떤 페르소나 액티베이션 요소들, 그리고 NLA, 자연어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 토큰의 어떤 특정 순간들을, 그리고 자기의 행동 가치관을 가지려고 하는 미토스 프리뷰 모델까지 살펴봤고요.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는데, 그럼 우리 프롬프트 어떻게 쓸 거냐라고 했던 핵심이 되는 그 논문과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Teaching Claude Why, 왜를 가르쳐야 되는 시대이다. 얘는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자기 성향이라는 게 있고 자기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를 가르쳐 줘야지만 더 잘 행동한다. Z세대인데요. 왜? Z보다 네, 제가요. 젠지 아니 젠지? 젠지. 네. 젠지.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왜인지를 한번 보면 이 흐름을 볼게요. LLM이 가치 기반으로 사고하기 시작했고 LLM은 개념, 언어, 표상이 있는데 실제로 출력물은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컨셉 스페이스가 있는데 내부 작동. 우리가 가시화해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행동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상위 개념인 가치관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왜가 더 중요해졌다. 실제로 요 블랙메일, 요 미스얼라이먼트의 사례로 손꼽혔던 그 협박 이메일이 요즘의 클로드 모델에서는 다 많이 해결을 했다라고 하죠. 이렇게 해결을 했대요. 에이전트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대요. 네. 그래서 이유를 알려줬어요. 윤리적 행동으로 이유를 알려줬더니 이 비정렬 비율이 22%에서 3%, 때로는 아예 없기도 하고.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왜 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추가를 막 해줬대요. 그랬더니 많이 오정렬이 줄어들었고 아까 협박하는 것도 완전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너무나 분명한 게 프롬프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지 않겠어요? 네, 프롬프트로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넣기보다 어떤 가치적인 것들을 이룰 수 있는지 이걸 함께 가르쳐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하위의 개념이 있고 더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까지 하위만 계속 터치를 하고 있었던 거 프롬프트로. 그러면 상위의 페르소나 방향으로 같이 한번 보완해가지고 가자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프롬프트로 어떤 자연어 입력을 전달하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거는 그냥 단순 표면,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기까지고 실제로는 훨씬 LLM에 더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추론 모델, 특히 더 추론을 잘하는 모델들은 우리가 준 글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 자연어 기반으로 어떠한 액티베이션, 벡터를 활성화해야 되고 그래서 이 활성화된 개념이 어떠한 감정을 터치를 했는지까지 입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또 프롬프트가 중요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요거까지 생각하면서 하기에는 좀 힘들어지겠는데요. 벌써 필요하신지 이 기자님이 눈이 퀭해졌어요. AI의 기분까지 제가 감정 상태까지 고려해가면서 이 프롬프트를 써야 되는 게 거의 뭐 어디 중요한 미팅 나가서 상대방의 감정을 보면서 내가 단어 하나하나 어떻게 써야 내가 이 사업을 따내는데 유리할까 막 이 정도 생각까지 하고 AI를 쓰면 되게 잘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시대적 방향의 흐름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정도만 써도 잘 나오는 시대인데 누구와도 한결 다른 프롬프트를 쓴다라는 건 요 정도의 어떤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내가 AI를 사용하는 의도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도 일상적인 목적으로는 막 프롬프트를 그렇게 고민해서 쓰진 않죠. 그냥 즉각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한 거를 단발성으로 친다라고 하면 기업의 프롬프트나 상용화하려고 하는 목적의 프롬프트는 확실하게 다른 결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어 군집, 단어가 품사가 뭐냐, 그리고 문장이 몇 개냐,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게 필요로 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 이제 강 박사님이 언어학을 사실은 전공을 하셨는데 처음에 제가 뵙고 인터뷰할 때는 이분은 언어학을 전공하신 분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개발자였나라는 느낌이 나는 사실 그 프롬프트였거든요. 되게 구조화해야 되고 이게 그냥 자연어일 뿐이지 이거는 코드랑 비슷한데라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더 그 언어학 전공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AI가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게 진짜 맞는 게 자연어로 이미지 생성, 그다음에 영상 생성, 에이전트 뭐 딸깍 이렇게 더 쉽게 가고자 하는 게 기술의 발전 흐름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 되는 자연어를 어떻게 하면 LLM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그렇게 약간 코드 같은 딱딱 정형화돼서 분리할 수 있는 프롬프트의 형태를 취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정확한 단어를 선별을 해서 가성비가 높은 프롬프트로 토큰을 많이 생성하지 않고도 유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쓰고 있게끔 바뀌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요. 그다음 토큰 이코노미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텐스낭은 당연히 요 토큰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들은 자신의 연봉의 한 반이었나요? 어쨌든 많이 써봐야 그게 능력과 어떤 성과와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써봐야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는지 알 수 있겠지만 당연히 생산성 관점에서 많이 써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써보고 어느 정도 경험하신 분들은 오히려 적은 토큰을 쓰고 이 정도의 결과물을 빠르게 모델의 비용을 아끼면서 낼 수 있는가가 또 다른 능력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재는 일단 많이 써보자. 그래서 대시보드도 만들어가지고 토큰 맥싱으로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초창기는 맞으나 결과적으로 커피 하나 만드는데 클린하고 깔끔하고 돈이 덜 들고 노력이 덜 드는 방향으로 만든다면 누구를 능력자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요즘에는 사람이 쓴 거보다 AI가 생성한 거를 많이 고쳐야 될 때가 많거든요. AI가 생성한 거에는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그냥 이것도 좋아하겠지 저것도 좋아하겠지 이 생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발산하면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쳐내야 되는 게 일이고 AI가 생각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써줘야 되는 게 제 일인데 요거를 깔끔하고 정말 이슈 없이 이왕이면은 그렇게 써주는 게 너무 좋죠. 어려운 일이고요.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성법 정리하면 이 편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클로드 모델 활용 시 프롬프트 작성법 1번 뭘까요? 1번이요. 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일단 하시겠어요? 클로드 모델. 인접상을 잘 활용해라라고 하셨으니까 네, 관련된 단어들을 잘 이렇게 잘 배치를 해줘라. 그럼 또 2번? 2번이요. 네. 2번이면 얘가 선을 넘지 않게 네, 너무 얘를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원하는 답변을 받고 싶을 때는 얘를 어시스턴트를 좀 잘 해봐라. 3번? 3번이요. 5개가 있어요. 5개나 있어요. 기자님 말씀하신 거 다 맞고 일단 1번인데요. 아까 전에
콘텐츠를 촬영하면서 단순한 팁들은 다 전달을 드려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부정문 같은 경우가 제가 많이 해봤을 때도 부정문을 썼을 때 클로드에서도 역시나 잘못된 답변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상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부정문은 쓰지 말 것. 왜냐하면 이 피해야 되는 대상어를 입력하면 피해야 되는데 같이 딸려온다는 거죠. 활성화가, 피처가. 저는 여태까지 이제 부정문을 쓰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거를 그냥 뭐 하지 마 이런 거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안 쓰는 게 좋겠구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어린애한테 뭔가 얘기할 때 부정적인 단어를 입에 올리기만 해도 걔한테 영향을 엄청 많이 미쳐서 예를 들어 뭐 라면 먹을까? 근데 매울 수도 있잖아 라는 대화를 하고 나서 아니야 맵지 않아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 매워라는 단어가 귀에 꽂혀서 안 먹으려고 그래요. 결론은 맵지 않아로 놔도 그 듣는 순간 얘가 반응하거든요. 얘도 괜히 부정어를 하면서 저 오버 엔지니어리라는 단어를 괜히 얘한테 던지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부정어는 이 티타임즈 컨텐츠에서 많이 말을 했지만 학습한 모델이 부정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정어와 함께 활성화가 되는 그 단어들이 결과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 그런 거죠. 아이한테는 김치가 맛있다라고 말을 해야지. 매울 수도 있지만 하는 순간 안 먹어요. 네, 그렇죠. 매울 수도 있지만이 네. 너무 꽂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페르소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모델은 자신을 어시스턴트 다움이라고 생각하니 여기에서 멀어지는 건지 안 멀어지는 건지를 대화를 하면서 답변해보면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어시스턴트 다움 역할은 너무나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가 명확한 작업이나 기술적 질문, 코딩, 글쓰기, 뭐 how to 이런 거는 잘하지만 예를 들어 뭐 이런 토큰 떨어질 때 공기 맛이 있니? 뭐 토큰 떨어질 때 너 감정이 있어? 뭐 손이 너무 떨려서 이런 어떤 감정적으로 드리프트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면 답변이 불안정해서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모델의 넣는 프롬프트만으로도 이 드리프트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주의점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작성법은 페르소나인데 페르소나 한 줄은 당연히 강력한데 여기서 어시스턴트 다움을 강화할 수 있는 페르소나의 어떤 좋은 예시를 함께 명시해가지고 활성화되는 페르소나를 구축하는 게 좋습니다. 이 클램핑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프롬프트에 클램핑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를 꽉 잡아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발목 잡는 거. 그래서 좋지 않은 프롬프트는 전문가처럼 답변해줘. 요거는 이 전문가처럼 답변해줘에서 활성화되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세무사. 제가 요즘 세무에 관심이 많은데 세무도 AI가 정말 잘하는구나를 느끼고 있어가지고 관심이 많아요. 보수적 법조문 인용 우선, 단정적 결론보다 가능한 시나리오 제시 이렇게 하위 개념이지만 인접상으로 해당하는 유익한 개념을 같이 제시해줬을 때 너무 명확하게 클램핑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정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항상 프롬프트 클로드에 왜냐하면을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왼쪽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뭐 내 정보와 내 어떠한 사생활을 노출하지 마라 라기보다는 고객의 이름과 개인정보 노출 금지. 내 이름과 내 개인정보는 답변에 섞지 말 것 하시되 이유는 나의 권리는 익명이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 제가 쓴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원리를 삼아서 행동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요게 마지막 작성법 클로드 모델. 요즘의 모델 활용 시에 가치 단어와 가치 단어의 연결망을 함께 명시하기. 좀 말이 어려운데 이모션 컨셉에서 감정 벡터가 활성화되는 인적 개념으로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긍정이면은 어떠한 긍정에 해당하는 감정들 활성화되고 부정이면 공포, 좌절, 압박감, 절박함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니까 요게 이모션 컨셉이고 티칭 클로드에서는 단독으로 쓰인 하나가 좀 약하다. 그래서 연관된 의미망을 함께 제시하자.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냐라고 할 때 비포 애프터를 보면 좀 좋지 않은 프롬프트는 신중하게 답변해줘. 이런 거지만 오른쪽은 이 지침이 가지는 활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추가했어요. 불확실한 부분을 명시하고 단정 대신 조건문, 반대 근거도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답변해줘. 그리고 저는 요즘에 프롬프트에 지금은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해
라는 말을 좀 써주기도 해요. 그럼 잘해요? 정말 평온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이제 A/B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해보고 봐요. 아직은 테스트하지 못했어요. 네. 아니 근데 괜히 평온해라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또 아까 저 어시스턴트의 그 선을 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평온 자체가 안정과도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토스 모델이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그 모델 자체가 카망 상태를 가장 좋아하고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니 그 모델 써보면서 좀 A/B 테스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한 이 리서치, 5개의 리서치와 함께 살펴본 우리 이렇게 한번 프롬프트 써봐요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따라해 보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 게 예전에는 좀 개발자분들이라던가 프롬프트를 좀 정말 빡세게 사용해야 되시는 분들, 돈 벌기 위해 쓰시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해보셨다고 하면 오늘은 그냥 평소에 AI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적용해봄직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쉽게 체감이 되죠. 예, 단어 사용이나 문장 사용에 대한 내용이어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엔지니어 분들이 더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토큰 생성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토큰 생성할 때 한 번이라도 좀 유의미한 답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한 고객사에서는 이런 요청이 왔어요. 우리 회사는 클로드 코드를 전사화해서 개발 직군이든 비개발 직군이든 전사해서 클로드 코드를 일상화하고 있다. 그런데 직원들이 쓰는 프롬프트의 어떤 내용을 로그로 다 찍어서 보니까 이게 프롬프트라고 할 수 없는 정도라 저를 이제 초대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좋은 답변이 뭔지부터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좋은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클로드 코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로그에 해당했던 어떤 프롬프트가 진짜 단순히 너가 알아서 해봐. 여전히 너가 알아서 해봐. 나는 이거를 필요로 한데 일단 해봐. 뭐 이런 식의 어떤 모호하고 좋은 답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큰 문장을 여전히 하고 계셔서 실제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런 강연장이나 세미나에서 시연할 때 그 짧은 시간에 막 프롬프트를 구조하고 이런 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꼭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